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낙폭과대 5대 성장주 심층 분석인데요. 네, 이게 고점 대비해서 뭐 20%, 많게는 70% 넘게 크게 떨어진 기업들인데, 맞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좀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 가격 하락 뭐 그거 말고요. 이 기업들 사업 모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실적은 어떤지 그런 걸 좀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 기업들이 왜 조정을 받았고 또 지금은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오늘 다룰 5개 기업, 그러니까 쇼피파이, 소파이, 리볼브, 누홀딩스, RH. 다들 뭐 고점 대비 하락폭이 상당해요. 20%에서 많게는 76%까지. 네, 그렇죠. 정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근데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이게 좀 흥미로운 반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쇼피파이 있잖아요. 네, 쇼피파이. 고점 대비 한 37% 떨어졌는데 2025년 1분기 매출이 27% 늘고 영업이익은 무려 136%가 증가했어요. 와, 136%요? 대단하네요. 아니 팬데믹 특수 끝나서 이제 전자상거래 성장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쇼피파이는 수익성 개선에 완전 성공한 모습인데요. 이게 그냥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분석을 보면 팬데믹 이후에 운영 효율성을 엄청 개선했고요. 또 물류사업 같은 거 매각하면서 비용 구조를 좀 합리화했어요. 아 구조조정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수익 서비스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주요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냥 플랫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체질 개선을 한 거죠. 운영 효율화로 돌파구를 찾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런 어떤 기술 기반의 혁신, 이런 게 다른 데서도 좀 보이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 패션 유통업체 리볼브. 여기는 하락폭이 진짜 컸거든요. 76%. 76%면 뭐 거의 바닥 수준인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좀 반등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분석에서는. 어떤 면에서요? 리볼브는 그 AI 기반 추천 시스템하고요.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강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잘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025년 1분기 매출하고 순이익이 각각 10%, 5% 증가했어요. 아,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랑 그 브랜드 충성도, 이게 핵심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술 활용이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쪽에서도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핀테크 기업들. 네, 맞아요. 특히 브라질의 누홀딩스나 미국의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같은 기업들 약진이 눈에 띄죠. 누홀딩스는 고점 대비 한 23% 하락했는데 1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매출 40% 증가, 순이익은 74% 증가. 네, 정말 놀라운 성장세죠. 이게 브라질 성인 인구 절반 이상이 이미 고객이고요. 멕시코나 콜롬비아 쪽으로도 엄청 빠르게 확장하고 있거든요. 와, 남미 시장을 거의 장악해 가네요. 그런 셈이죠. 소파이 역시 미국에서 1분기에만 신규 회원이 80만 명이나 늘었고요. 80만 명이요? 한 분기에? 네. 그리고 조정 순매출, 그러니까 뭐 일회성 요인 빼고 핵심 사업 매출이 33% 증가했어요. 디지털 은행으로서 확실히 자리를 접어가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좀 뚜렷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리볼브나 특히 RH 있잖아요. 고급 가구 브랜드. 네, RH. 거긴 하락폭이 74%였죠. 네.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경우는 이게 정말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분석에서는 혹시 뭐 추가적인 위험 요인 같은 건 언급 안 하나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언급하고 있죠. 예를 들어 RH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단기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급 가구니까 경기를 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분석은 RH가 단순 가구 판매를 넘어서서요. 멤버십 기반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변신하려는 그 시도 자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요?
가구 회사가요? 네, 뭐 대형 갤러리 매장뿐만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까지 아우르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단순한 회복 시도를 넘어 아예 프리미엄 시장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는 아주 과감한 시도라고 해석하는 거죠.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네요. 그렇죠. 물론 이게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분석 자료가 강조하는 건 그 주가 그래프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기업들의 실제 움직임,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쇼피파이는 효율화, 리볼버는 AI 마케팅, 노홀딩스는 시장 확장, 소파이는 플랫폼 강화, 또 RH는 럭셔리 전환. 와, 다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모습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분석은 이 기업들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다만 동시에 이것도 강조합니다. 개별 기업이 가진 고유의 리스크나 또 시장 전체의 변동성, 이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분석 자료를 통해 보니까 이 가격 변동이라는 현상 너머에 있는 기업의 본질, 그 전략과 변화를 좀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기업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화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려는 기업들이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그들의 도전이 성공하든 뭐 실패하든 그것이 우리 시장과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새로운 의미나 질문을 던져주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